배지영 전문가님, 요즘에 유병자 보험들이 또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구분법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유병자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325 간편, 그리고 3.1보험, 5 중주 보험이라고 있는데 325는 3개월 안에 의사한테 진찰 또는 검사 받은 게 있는지, 2년 안에 입원 수술한 게 있는지, 아니면 5년 안에 암 진단 받으신 걸 여쭤봤을 때 아니요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3.1은 3개월 안에 진찰 또는 검사 동의를 하고요. 여기 입원 수술이 3.25에는 2년이었는데 3.1에는 1년만 체크를 한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암은 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 중주 보험은 3과 2, 1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5년 안에 암이나 뇌나 심장으로 진단 받으신 거 아니면 치료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여쭤봤을 때 아니요 하면 바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이 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거 안 보고 5년 안에 암, 뇌, 심장 진단받은 거 있어요? 아니요.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병자 보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보시다가 나는 이쪽에 속하는데 저쪽에 속하는데 라는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볼 보험은 어떤 걸까요? 325 종합보험을 한번 살펴볼 건데 아까 전에 325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유병자 보험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심내 혈관 수술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통합보험이 가입 가능하다. 건강하시면 보험 가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력 있으시거나 과거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아팠으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신데 중요한 건 내가 아프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부담보라고 해서 아팠던 부위에 보장 안 해드릴 거예요.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일반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보험 가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세 가지만 물어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3개월 안에 의사진단, 2년 안에 입원 수술, 5년 안에 암진단. 이것만 아니면 어떤 약을 드시던 어떤 치료를 하셨던 간에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하는 것까지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내가 중간에 아파서 보험료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납입면제 기능까지 있어서 보험료 안 내시고 보장은 정해놓은 만기, 100세면 100세까지도 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팠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프셨다 하더라도 일반 분들처럼 똑같이 모든 보장 다 가져가시고 납입면제 기능까지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신 다음에 과거 병력 치료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저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주셔서 이런 보험들 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에서도 이제 325 종합보험 실제 플랜 네 가지 크게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325 간편가입 보험은 보험사마다 이제 다들 갖고 있어서 대체로 비슷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보여주신 플랜은 독특하게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심장 질환에 있어서 독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네, 보시면 A사와 다른 보험사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심장 보장이 되어 있다. 이것만 준비하시면 모든 보장이 다 돼요. 라는 건 설계사분들의 이야기고 제대로 약관을 들어가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이 정말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모든 보장은 보장 범위가 다 달라요. A사의 심장질환은 여기 1부터 7까지 모든 심장질환이 다 적혀 있죠. 우리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질병 코드라는 걸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질병 코드가 맞아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보험사에 준비를 해놨는데 I05 코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보험금이 안 나와서 물어봤더니 보험금이 원래 안 나오는 보험을 준비한 거예요. 보험금이 안 나오는 보험을 준비했는데 보험금이 나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럼 나는 이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보험을 새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서 보험 가입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바로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절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증권을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모르겠으면 저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준비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고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가 안 아까운 거고 아팠을 때 안 속상하고 보험금 다 수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장 쪽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도 A사, 다른 보험사. 심장이 앞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뒤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8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모든 심장 범위를 다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왜냐? 다 A사에 가입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쪽의 보험사에 준비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왜냐면 나랑 친한 지인 설계사분이 이쪽 회사 다니시면 나한테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권유를 하면서 이쪽 거를 권유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관계성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는 세대는 끝났습니다. 제대로 내가 보장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A사에 다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는 이 코드 번호 여기 보이는 이 코드 번호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의사여도 이 코드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프기 힘드니 보장 범위를 가장 넓은 걸로 준비하셔서 이런 걱정하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똑같이 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음 심장질환 진료 인원 및 내원 일수를 보시면 2008년도에 심장질환 100%, 급성심근경색 58.3%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내원일, 진료실 인원 이렇게 2016년도와 2008년도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폐색 전증 그리고 전도장애 및 심장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음식도 변할 수가 있겠고 현대사회에 다 우리 맞춰가는 삶이니까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심장 쪽이 더 안 좋아지고 우리는 영양제를 계속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병원을 이렇게 자주 가게 된다. 근데 이런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병원을 갔어요. 완전 멀쩡해. 입원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했어요. 그냥 약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코드 번호를 예를 들어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뭐 I24 코드를 진단을 받았다. 그럼 나는 칼도 안 대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건강검진 하라고 계속 우편이 날라오죠.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시니까 내가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러한 표를 봤을 때 좀 불안감을 느끼시고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의사도 질병 코드 번호를 못 바꾼다고 하죠. 아버지가 의사보다 더 든든한 A사 보험 보장 범위까지 저희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험에서 최대 보장이라고 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과도 또 분명히 다른가요? 네, 그렇죠. 헐 심장 수술, 면책 사례. 자, 심부전. 이게 아까 그 코드 번호예요. I50 코드. 자,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 질환이나 심근병 등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쭈르륵 하고 호흡 곤란이나 흉통이 발생된다. 혈액 공급에 빨간불.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죠. 정말 답이 없어요. 자, 부정맥도 마찬가지. 심장박동을 자극하는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긴 질환, 심장이 빨리 느리게 또는 불규칙적으로 뛴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돌연사로 이루어짐. 이런 것들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그런 보험을 준비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자 마찬가지 심장 판막 질환도 I39 코드 번호인데 심장에 있는 4개의 방 사이에 혈액이 역류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선천적이던 후천적인 원인으로 판막이 망가지면서 아픈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심내혈 수술비에서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혈관 수술비가 없으면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코드 번호, 앞쪽 코드 번호, 뒤쪽 코드 번호, 그리고 여기 쓰여있는 I50, I4749, I39 코드는 진단금도 있어야 되고 수술비도 있어야 되니까 허혈성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심장비를 준비하셔서 꼭 전부 다 한 군데도 비지 않게 보장을 준비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지영 전문가님, 이 이름도 어려운 질환들이 과연 얼마나 돈이 드는 병이고 또 담보를 준비하면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비용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수술 비용을 한번 짚어보면 일단 심장 수술 원인 질환이 여기 써 있고요. 평균 수술비는 2,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허혈 심장 X고 심장 쪽에만 보장이 된다라고 해요. 관상동맥 우회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원인 때문에 질환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2,700만 원 정도 두 군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심장에 대해서 수술명과 원인이 적혀 있고 수술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적은 금액이 863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은 금액이 2,800만 원, 3,000만 원 돈인데 우리가 병원비를 청구할 때는 무조건 다 캐시, 현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우린 보험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플랜으로 가장 적절한 보장이 바로 이 보장입니다. 자, 상해 사망 100만 원은 기본 플랜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플랜이고요. 자, 납입 면제 기능 당연히 있고 질병으로 수술하시게 되면 20만 원 보험금 지급되고 심내혈관 여기 쭉 들어가 있죠.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여기도 질환 수술비, 허혈성 질환 수술비 500만 원과 1,000만 원씩 보험금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수술비만 받아도 어느 정도의 병원비는 해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긴 71대 질병 수술비까지 그리고 당뇨, 고혈압 수술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수술비를 알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